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타이틀이 광주대 교수로. 네, 바뀌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오늘 이제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개학을 하신 느낌이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작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선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 웃음소리하고 교정에 가면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하고 나타났던 그 모습이 환청이 들려서 그게 조금 힘이 들고 얻는 적응이 안 되네요. 네. 하지만 그게 좀 서운하고 좀 그립지만 또 선생님의 새로운 교수님의 새로운 인생을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하셨지만 퇴임하시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셨나요?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면 좋은데 사회적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그 소위 그 마약이 쉽게 구해져서 아이들이 흡입이 가능해서 그 눈 초점이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광주에도 이제 그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서서히 침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환경 중에서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힘들어질까 싶은 생각이 늘 걱정이 됩니다. 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런 약 관련해서 좀 무섭게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일단 새 학기가 시작되는 지금입니다. 지금의 학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첫 등교를 합니다. 새 선생님을 만나고 새 교과서를 받죠. 부모님들께서 오늘부터 이 3월부터 4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아이들의 서열이 정해지고 이합 집산이 만들어지며 교우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자칫 아이들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가 되거나 다른 애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면밀하게 아이와 함께 소통을 해줘야만이 5월쯤 되면 안착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발생 수도 굉장히 늘어날 때고요. 네. 특히 4월, 5월이 우리 애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소위 그 잘못된 선택, 그 자살 지수가 굉장히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새 학기 희망찬 이야기를 또 해야 되지만 미리 알고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늘은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좀 어떤 부분이 걱정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학교 폭력 전반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단어가 옳으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었죠. 단어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이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행위, 언어 폭력 등등, 왕따, 금품갈취 등등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학교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사소한 아이들의 다툼을 선생님들께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끝났는데 만약에 피해 학생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다 이야기해서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건 바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그 강도 높은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학교 폭력의 유형은 크게 이제까지 신체적 폭력, 때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신체적 폭력, 그다음에 말로 하는 말로 아프게 하는 욕이란 언어 폭력, 그다음에 신학기 때 많이 일어나는 금품갈취, 강요,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집단 따돌림, 그다음에 성폭력, 그다음에 요즘 가장 흔하게
그리고 무섭게 발생하는 사이버상에서의 폭력.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비아냥거리고 냉소하고 욕하고 그 쓰지는 않아야 될 아픈 말을 해만 언어 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입니다. 이 사이버상의 폭력의 문제점은 굉장히 그 전파성이 강하다는 거죠. 둘이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이 아이의 치명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목숨을 잃고 그만두고 싶어 할 때가 이 신체적 폭력보다는 따돌림을 당할 때, 그렇죠. 네, 집단 따돌림을 당할 때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른들도 느끼겠지만 어느 그 구성원사에서 왠지 껏도는 그리고 뭔가 밀어내는 그리고 그림자 취급하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3, 4월 달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로 반이 이제 되다 보니까 네. 그 세로 반에 되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정리가 돼가는 그 이합집산, 과정. 서열, 뭐 친불친 막 이런 게 만들어지죠. 네. 근데 애들에게 왜 애들을 괴롭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괴롭히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잘난 척해서. 그 특이하게 또 잘난 척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잘난 척해서. 두 번째는 그냥 친구가 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다음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뚱뚱하고 못생겨서. 참 아픈 이야기죠. 또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서.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괴롭힘의 이유를 알면은 자기 자녀가 지나치게 잘난 척하는 면이 있지 않나도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잘난 척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하면서 너무 쌤들한테 이쁨 받고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러면은 괜히 시세움이 생길 수도 있겠잖아요. 이 잘난 척하는 게 아이들은 싫은 거예요. 원인 이유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힘들게 피해 학생 너는 어떻게 대처했니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네요. 네. 그랬더니 그냥 무시했대요. 괴롭혀도 어떻게 그냥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피한 거예요. 이게 제일 많아요. 무시했다. 네. 두 번째 혼자 고민했다. 그럴 것 같아. 네, 혼자 고민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20% 정도가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모두 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다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말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퍼센트가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 4분의 3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좋은 징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상의하는 애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방법이 그냥 가출하거나 자살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피해 학생들의 이때까지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절대 나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나면은 또 다른 또 인생이 또 준비돼 있으니까. 그럼요. 자고 나면 또 달라지니까. 그럼요.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징조가 나타날 때 옆에서 그걸 보고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징조가 나타날 때 좀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오늘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 우리 아이들의 징조를 알아야만 대처를 하는데 네. 말을 다 한다면 모르지만 아까 4분의 3 학생은 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분의 3 학생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라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부모님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학기 초에 공부에만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피해 학생의 지우는요. 엄마, 은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다른 애들이 걔를 괴롭혀. 근데 너무 짠하고 불쌍해 죽겠어.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너가 좀 도와주렴. 그걸 왜 부모한테 나한테 말하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은지가 이래라고 하는 이야기는 엄마 그 다음은 나한테 다른 애들이 괴롭힐 것 같다. 이 말이라는 것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아이의 피해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이야기는 엄마 그 다음은 나야. 이렇게 빨리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엄마 나 이번 수련활동
체험활동 소풍 안 가고 집에서 남아서 공부하면 안 될까? 그럼 부모가 생각할 때 우리 딸이 드디어 공부에 맛을 붙였구나. 전혀 아니에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을 가려고 하면 아이들은 들뜨고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안 간다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하지 않아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또 알아들어야 되고. 세 번째, 등하교시에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온다든가 이게 두리번거린다든가. 이 말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괴롭히려고 애들이 오니까 쫓기는 거예요. 두리번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누번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창피하니까. 그다음에 밤에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그다음에 자꾸 용돈을 주라고 해요. 용돈을 안 주면 훔치기도 해요. 왜 그러겠어요?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상처나 멍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너 왜 옷이 찢겨져 있니? 라고 물었더니 장난치다가 체육 시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처나 멍이 계속 들어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옷이 더럽혀 있고 찢겨져 있다. 그리고 전화에 굉장히 전화에 민감해갖고 전화를 받고 갑자기 막 외출을 한다든가 불러내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망가져 있고 낙서장에 이상한 이야기가 써져 있고 그다음에 작은 일에 깜짝깜짝 놀리고 정신이 팔려있는 듯하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바로 말하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징후입니다. 네. 마음이 아프죠. 예.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아이들 깔깔거리고 웃고 막 돌아다니는데 내 아이만 점심 먹을 때 우두커니 앉아서 급식실에 가서 자기 혼자 밥 먹고 다른 애들이 툭툭툭 치고 나가고 거기서 어떻게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대수롭지 생각 안 하고 부모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는 굉장히 힘들게 공부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이 문제예요. 이럴 때 아이들은 힘들어지죠. 이게 피해 학생의 징후입니다. 네. 반대로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가해 학생의 징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피해 학생의 치료도 문제지만요. 이 가해 학생들은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돼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되게 그 가해 학생 된 애들은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며 잘생겼고 리더십이 있는 애들이 대부분 가해 학생입니다. 잘 키우면 훌륭한 아이가 되고 잘못 키우면은 정말로 못된 길로 가버릴 수 있는 아이들이 가해 학생이 징후인데요. 네. 이 애들은 5학년 때쯤 그 학교 좀 잘 나가고 말빨도 있고 다른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고 애들도 이끌고 다니면 6학년 선배들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노는 애들이.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만나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보다는 그 형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또래 집단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삥 뜯고 또 가서 소매치기 하고 또 흡연하고 이러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이가 이렇게 가해 학생으로 변할 때 엄마 나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라고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냐 보여주지 않아요. 어느 순간 탁 변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은수 어머니 학교 좀 와야겠어요. 그래서 은수 어머니가 왜요 선생님? 도저히 은수를 가르칠 수가 없네요. 이제 나한테 욕까지 하고요. 담배 피우고 다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은수는 장은수인데 우리 장은수 맞아요? 아니 맞지요.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어요.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니에요. 엄마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학교로 갔네요. 그리고 이제 하도 안 믿겨져서 은수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이거 거예요. 실제 엄마가. 사례입니까? 네, 실제 사례예요. 그 은수라는 가명이고. 네, 가명이요. 예. 그 은수한테 가서 그랬죠. 은수야, 선생님이 나 여기 오라는데 뭔 일이야? 라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착 돌리면서 엄마, 담탱이가 불렀구나. 가지 마. 안 가도 돼. 근데 그 표정이 이제까지 자기가 본 자녀의 표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변해. 넌 뭔 소리해? 엄마 가라고. 오지 마.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엄마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담임쌤을 만나서 들어봤더니 과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아빠가 이제 퇴근을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는 당신 이때까지 집에서 뭐 했어? 그럼 아이가 그렇게 변할 때까지 당신은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은수가 들어와요. 뭘 모르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게 손을 탁 잡고 훈계를 하려고 너 임마라고 하니까 아빠를 밀쳐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그리고서 계속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녔더니 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들 골방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소주병에다 담배 꽁초 다 집어넣고 엄마는 억장이 무너져 버리죠. 이런 것처럼 가해 학생들은요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그럼 가해 학생의 지문은 어떤 것일까? 부모님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 아이들은요 학교를 들락날락한다. 중학교를 간다. 또 그 애들하고 어울려 다닌다. 학교 공부는 아주 다음이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원하지 않는 곳에 그냥 간다. 그리고 들락날락한다. 시내 조폭들이 데리고 나간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프로세스예요. 그렇다면 가해 학생의 지문은 어떤 애들일까?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며 힘을 발휘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육체 활동을 좋아하고 좋게 말하면 건강한 거죠. 네네. 두 번째는 경찰 관서 등을 늘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애들은. 그리고 자존심이 매우 강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방화나 동물 학대를 해요. 예, 이 애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참을성이 없고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참을성이 없고 또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씀씀이가 아주 커요. 이건 어떻게 가져온 돈이겠어요? 다른 애들로부터 뺏은 돈이겠죠.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요. 외출이 잦고 그리고 비밀이 많고 기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이게 소위 가해 학생들이 보이는 징후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학생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해 학생, 네 아이가 가해 학생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만약에 피해 학생이 이 징후가 발견되면 부모가 너 무슨 일이 있지? 나한테 말해. 너 무슨 일 있지 않아? 그럼 아이가 네 어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좋겠지만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일만 크게 만들지 도와주지도 않을 거며 그 애들이 보복을 할 게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런다면 부모는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은지야 많이 힘들구나. 엄마가 들어줄 수 있어. 혼자 고민하지 마. 그래 오늘 정말 이야기하기 싫으면 내일 이야기해도 돼. 말하기가 정말 싫으면 문자 보내도 돼. 엄마는 항상 은지 편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빠도 너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줄 건데 혼자 외로워하지 마. 이렇게 해서 말을 계속하면서 아이가 긴가민가? 부모한테 이야기해볼까? 그래서 털어놓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네. 수용해줘야 돼요. 몇 마디 하고 나면 너가 그러고 다니니까 그러지. 뻔히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 모습이 그 애들하고 다를 게 없어.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이렇게 아픈 말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 큰일 나는 거예요. 피해 사실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렇다고 해서요. 아이가 많이 당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누구야? 어떤 놈이야? 그만두겠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더 불안해해요. 네. 자세히 듣고 꾹꾹 눌러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렇구나 들어주기만 일단 하면 돼요. 그런데 들어봤더니 네.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 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너무나 잔인해요.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은 학교 선생님과 부모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예요. 작은 문제라면 제일 먼저 어머니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은지 마음을 잘 다스려 놓고 선생님을 만나야겠죠.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학교와 같이 당연히 거기 가서 또 선생님한테 화를 내면 또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까지 선생님은 뭐 됐어요? 도대체 선생님은 뭐 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이 네 정신 차리고 우리 은지를 잘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나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워. 안 만나고 싶어. 다음부터는 저희 담임 안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모든 걸 하는 척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피해 학생에 대한 반대 가해 학생 학부모의 반항도 만만치 않겠죠. 너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어. 이제 부모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 인지한다. 자녀하고 충분히 대화한다. 선생님과 만나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랬을 때는 자녀에게 아픔이 있을 경우에 물적 증거 그리고 심적 이러한 흔적들을 찾아내야 돼요. 확보. 확보해야 돼요. 서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도 받아 놓는 거예요. 음흠. 그다음에 일기장이라든가 주변 친구들하고의 그 어떤 그 카톡이라든가 사진 자료. 그다음에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요. 최대한 확보네요. 그럼요. 네. 사이버상에서 했던 그 주고받은 욕설 같은 것도 지우지 말고 놔놓고요. 아이하고 그 아이가 괴롭히는 것에 대한 녹취도 해놓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모아놔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이 정말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혼자 해결을 못했을 때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촘촘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쫓기지 않고. 네네. 그래서 내일은 가해 학생 부모는 이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아이가 성폭력이라든가 우울증에 시달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월 주제로는 매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거라고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못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나의 현실로 올 수도 있고 또 현실에 맞닥뜨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말고 힘들어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모가 싸우게 되고요. 리듬이 깨지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3월 달에 부모님들 조금 긴장해서 저의 방송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기빈이었습니다. 안녕히